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가 오는 곳을 찾아서 크롤링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제로 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트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가 그냥 다트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주는 곳은 그 주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이트들이 그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화면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고 백엔드는 서버 쪽, 데이터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그 API라고 하는데요. 그 프론트엔드에서 이 API를 호출해서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프론트엔드의 어떤 URL,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면에 만약에 다트라고 하면은 dart.fss.or.kr 이 주소를 호출을 했을 때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를 호출한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또 다른 주소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쪽에 데이터를 요청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트에서 그 다른 곳의 데이터를 호출해서 받아오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쪽에 콜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번 찾아보려면 일단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켜야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키시고 여기 탭 중에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엘리먼트, 여기는 콘솔, 여기 소스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이 여기 네 번째 있는 탭, 요 탭을 보시면 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 어떤 데이터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디를 호출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엘리먼트 콘솔 소스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로 고침을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페이지를 로딩을 할 때 어떤 이미지라던가 소스 코드라던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PNG나 뭐 GIF 이런 것도 다 따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 페이지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그 데이터를 주는 그런 주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야지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렇게 셀레니움이 아니고 셀트리온인가요? 네, 셀트리온이라는 뭐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 호출을 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리퀘스트 URL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탭에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주소에 데이터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트마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해본다거나 버튼을 눌러본다던가 했을 때 여기에 바뀌는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뭐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요 검색어로 시작하는 어떤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 여기 네트워크 탭에서 요 페이지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제네럴에서 리퀘스트 URL이라고 요걸 복사해가지고 파이썬에서 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걸 콜을 했을 때 요런 데이터들이 오면 됩니다. 굳이 파이썬에서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이라면 여기 웹브라우저에서도 바로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셀트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 뭐 여기를 이렇게 현대 이렇게 바꾸면 뭐 현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현대 뭐 건설, 현대 가전 나오고 뭐 여기 삼성 넣으면 삼성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소를 한번 파이썬에서 호출을 해서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이런 데이터들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참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03 오토 컴플릿, 다트 오토 컴플릿, 맞죠? 컴플릿, 컴플릿이군요. 컴플릿 오토 컴플릿. 자,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포트 리퀘스트를 쓸 건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뭐 또 만들지 말고요. 이쪽에 libs에다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불러와서 쓰겠습니다. 요거 뭐 4줄짜리 코드죠. 하나, 둘, 셋, 4줄인데 이거를 크롤링을 많이 하다 보면 이 4줄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조차도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에다 빼놓고 불러와서 쓰면은 한 줄이면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포트 리퀘스트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libs에다가 크롤러라고 만들어 놓고 없으신 분들은 하나 만들어 보세요. 뭐 간단하니까요. 4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from libs.import.crawler죠. import crawl. 자, 이 crawl이라는 함수를 임포트 해가지고 URL 집어넣고 아까 복사한 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네, 바로 콜을 해보겠습니다. crawl page string crawl URL. 자, 이렇게 해가지고 print page string 이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오죠. 근데 이게 지금 유니코드로 돼 있어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콜한 게 맞는지 여기도 붙여넣기 할 때 이렇게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니코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다시 풀면은 한글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뷰티풀 수업을 써가지고 from bs4 import 뷰티풀 숲 뷰티풀 숲으로 한번 감아주면 그 한글로 나옵니다. bs 오브젝트 뷰티풀 숲에다가 페이지 스트링을 집어넣고 html 점파스. 뭐 실제로 요게 HTML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유니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바꿔주는 그런 로직도 있지만 우리가 BS4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크게 뭐 무방합니다. BS 오브젝트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뭐 셀트리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셀트리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 n 앞에부터가 여기 이제 검색어인데 는에서 n 앞에까지입니다. 여기를 현대 이런 걸로 바꾸면은 뭐 현대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쭉 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되게 많네요. 엄청 많네요. 다시 뭐 셀트리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뭐 여기 키워드 이렇게 나오고요. 뭐 데이터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소스 코드가 와가지고 그 소스 코드 온 게 실행되고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죠. 데이터만 올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이 회사 이름들 이런 회사 이름들만 패턴 매칭을 해가지고 뽑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제이슨 형태, 그러니까 딕셔너리, 파이썬에서 딕셔너리와 같은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XML 형태로 데이터가 항상 이쁘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사이트의 개발자가 임의로 만든 형식으로 데이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뷰티풀 숲이나 아니면 뭐 다른 파싱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정규식이라는 걸 써서 매칭하는 것들을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정규식은 요 다음 동영상부터 정규식
정규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을 알아보고 파이썬에서 그 정규식으로 데이터 패턴 매칭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